오늘은 금을 하는데 금 중에서 이제 경금을 먼저 하고 신금을 할게요. 초급 때는 그냥 금이라 그래요. 금, 경금, 신금을 뭐 나누지 않고 그냥 금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이제 다시 이제 세분화가 되어 가는데, 모든 그 목과 금은 흙 속에서 탄생해요. 흙에서. 그렇듯이 경금도 이제 흙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흙에서 나오니까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예요? 토가 필요하죠. 모든 금은 토에서 나온다. 그래서 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토가 하는 일은 이제 화에서 토로 갈 때 더 나은 상품이나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목으로 모습을 바꾸어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요. 화가 토로 갈 때, 이제 화가 토로 간다는 얘기는 이제 금으로 가는 길목이죠. 토는 금은 토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더 나은 상품, 그러니까 더 나은 가치, 더 나은 결실을 만들기 위해서 모습을 모구의 모습으로 바꾸어서 간다. 나무라고 하는 것은 부피가 자라는 거잖아요. 부피가 이렇게 커지고 나중에 이제 이 목이 죽게 되면은 이제 썩죠. 그러면 다시 땅속으로 돌아가서 쇠가 되는 거예요. 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다 자란 후에 죽어가면서 나은 것이 그게 열매듯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이기도 하고요. 또 쇠라고 하기도 해요. 쇠, 철, 그렇죠? 그래서 토가 금을 낳으니까 열매가 열린다. 토가 금을 낳으니 열매가 열린다. 뭐 토가 금을 낳았다는 얘기가 토생금이라는 얘기죠. 이게 토생금이라는 얘기예요. 땅에서 금을 구하니까 이거를 이제 재료라고 해요. 재료. 그러니까 내가 지금 토라고 했고요. 그리고 땅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토와 땅을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지 말고 구분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재료라고 하는 용어를 썼는데, 이거는 뭔가 도구를 만들기 위한 재료예요. 도구를 만들기 위한 재료가 아니면은 열매인 거예요.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먹기 위한 열매. 그래서 요 두 가지를 토 속에다가 넣는 것이니까 토에서 경금이 나온다는 사실을 명심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경금이 토를 보면은 우물이 돼요. 우물. 수원이라고 하죠. 수원. 물이 샘솟는 우물과 같다. 그러면 토를 보지 못한 금은 뭔가를 만드는 도구예요. 도구인데 그냥 칼이라고 해요. 이게 잘못 써요. 경금이 토를 보지 못하면 이거는 이제 도구가 되는데, 이 도구는 사람을 이롭게 하는 도구라기보다는 사람을 해롭게 하는 도구와 같다. 그래서 경금이 토를 보면은 물이 샘솟는 우물과 같고,
화를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는 재료와 같다. 여기서 경금이 화를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는 재료와 같다. 구분을 하셔야 돼. 이 금이, 경금이 이게 뭐냐, 열매냐, 재료냐, 칼이냐, 이거는 이제 구분을 하셔야 돼요. 우물이냐, 이거를 이제 보셔야 되는데, 토를 본다는 것은 이제 토를 보는 거니까 우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금생수 하는 게 목적이에요. 금생수를 하는 게 목적이에요. 수원을 하는 거니까, 수원을 해야 되니까 금생수를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리고 화를 보면은 이건 화극금이죠. 화극금. 화극금을 하니까 이거는 재련이라고 해요. 재련. 재련. 이렇게 재련을 하게 되면은 이게 뭘로 태어나느냐 그러면 도구로 태어나는 거예요. 재료에서 도구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화토가 다 있으면 화도 있고 토도 있다. 그러면 두 가지를 다 하면 돼요. 우물 노릇도 하고 이렇게 도구도 하고 두 가지를 다 하실 수가 있어요. 두 개가 다 있으면. 그러면 도구가 금생수가 되어서 멀리 넓게 퍼진다. 넓게 이렇게 팔려나간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두 개가 다 있으면. 경금이 토도 있고 화도 있다. 즉 말해서 토생금도 받고 화극금도 받았다. 경금이. 그러면 재료가 도구가 되어서 토생금이라고 하는 우물에서 금생수를 통해서 널리 알려지다, 널리 팔려나가다, 널리 퍼지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 화도 없고 토도 없다. 그러면 사용되지 못하는 물건이에요. 쓸 수 없는 그냥 돌멩이와 같아요. 가치 없는 돌멩이와 같아요. 그래서 토를 보면은 우물이 되고 화를 보면은 재료가 된다. 그러니까 재료가 되니까 화극금을 통해서 재련을 통해서 도구로 다시 태어난다. 그럼 화를 보지 않는 금은 도구가 아니라 칼이 된다. 칼. 그리고 토를 보지 않는 금은 우물이 아니라 서리가 되는 거예요. 서리. 그러니까 금에 대해서 이게 재료냐, 그러니까 재료냐, 칼이냐, 우물이냐, 설이냐, 이제 구분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칼이나 서리가 되는 경금은 사람들에게 해로운 작용을 하게 돼요.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 아주 왕고하고 독단적인 성격으로 어리석고 사리에 어두운 사람이 되어서 고독한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금의 어떤 예리함이나 상품적인 가치, 그리고 도구적인 역할이 떨어져서, 그렇죠? 떨어져요. 뭐만 남아요? 강인한 성품, 아주 강직한 성품만 남아요.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경금은 토를 보면은 우물이라고 했는데, 우물의 역할을 하려면 수를 만나야 우물 역할을 해요. 아무리 좋은 우물이라고 해도 쓰지 않으면 그 역할을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역할을 하려면 반드시 수를 만나야 된다. 수를 만나야 우물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우물 역할이라는 것은 춘하절에는 이 우물 역할은 뭐냐 그러면 어떤 양질의 그 교육이라고 해요. 수를 돕는, 금이 수를 돕는 양질의 교육이다. 교육이라고 해요. 그냥 교육이 아니라 더 높은 교육, 더 깊은 교육. 그러니까 지혜를 배울 기회를 얻는 것이고, 좋은 선생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고, 더 많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양질의 교육이라고 하고요, 선진 교육이라고 하고, 더 가치가 높은 교육이라고 해요. 경금이 수를 만나서 금생수를 하게 되었을 때, 춘하절에. 그래서 경금이 토를 만나서 수원이 된다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수를 생해서 더 가치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본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서 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교육이 되는 거죠. 그러면 수라는 것은 교육이 되고, 금이 있어야 더 깊은 교육, 더 높은 선진 교육, 더 가치가 높은 교육,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금생수가 되지 않는 금을 가진 사람은, 금생수가 되지 않는 금을 가진 사람은 더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실제 교육은 받지 않아요. 대다수가 그래요. 그럼 금생수가 되지 않는 금은 뭘까요? 금이 토를 만나지 못하면 수원이 될 수가 없죠. 일단 토를 만나야죠. 그리고 역할을 하려면 수를 만나야죠. 그러니까 토와 수가 없는 금은 금생수가 되지 않는 금이죠. 그리고 이제 추동절로 넘어가면은, 요거는 이제 춘하절이라고 했고, 추동절로 넘어가면은 경금을 상품이라고 해요. 상품. 추동절로 넘어가게 되면 경금을 상품이라고 하고요. 여기에서 화를 만나게 되면, 화를 만나게 되면은 이제 우수한 인재가 돼요. 우수한 인재가 되는 거예요. 우수한 인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금이 화를 만나면 재료에서 도구로 바뀌니까 우수한 인력이 되고요. 전문적인 자질, 기술적인 자질이 돼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훌륭한 기술자가 되는 거예요. 재련을 받아서, 화급금을 받아서 이제 불로 이렇게 달구어진 금은 커다란 기술적인 역할을 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화를 만나서 우수한 인력이 되고, 거기다가 수를 만나면 금생수로 그 우수함을 널리 알리고, 그러니까 화급금, 금생수가 되어야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경금이 토를 만난 다음에 수를 보는 것과 화를 만난 다음에 수를 만나는 것에 차이가 있어요. 경금이 토생금을 하고 나서 수를 만나는 것과 화급금을 하고 나서 수를 만나는 것에 대한 차이가 있다. 요거는 토를 만나는 것은 우물이라고 했죠. 우물. 우물이 되니까 금생수가 되면은 자격이 주어지니까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가 샘솟는다. 토생금, 금생수가 되면은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가 샘솟는다고 보시면 되는데, 토를 만나서 물이 막혀서 나가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은, 그거는 뭐냐 그러면 왕세 강력의 문제지, 이 이제 오행의 특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세 강약과 오행의 근본 철학이 전혀 이제 의미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전에는 토국수 하면은 물이 막혀서 수가 흐르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지금 또 뭐 이렇게 금이 토를 만나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샘솟는다.
헷갈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왕세강약이라는 의미와 이게 오행이라는 의미에 대한 그 뜻을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토라고 하는 것은 금액의 아이디어라든가 지식적 기반이 되는 현명한 사람을 만들어준다. 그렇지만은 현명한 것과 현명함을 발현하는 것은 의미가 다르죠. 내가 현명한 사람인 것과 현명함을 내가 쓰는 것은 의미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도 그 현명함을 쓰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토를 본 경금이 이렇게 수를 만나면 그 현명함을 발휘하게 돼요. 이때 수라고 하는 것은 경금의 지식을 받아서 크게 쓰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경금이 목을 만나면 이거는 미래지향적 인물이 돼요. 이거 갑을목 관계없어요. 갑을목이 다 관계가 없어요. 미래지향적 인물이 된다. 그러니까 목을 만나면 미래를 대비하는 철학이 생긴다. 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물이기 때문에 그 우물에서 물이 나가요. 그 물이 나가는데 멀리까지 흘러나가므로. 그러니까 경금은 멀리까지 흘러나간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미래까지 간다는 뜻이에요. 물론 공간적으로 멀리 간다는 의미도 있지만 시간적으로 미래까지 간다. 몇십 년 이렇게 간다. 이런 의미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목을 만나면 미래지향적이 되는 거다. 물이 나가지 않는 금, 즉 수원이 아닌 금은 목을 만나게 되면 미래지향적이지 못한 금이 되는 거예요. 수원이 아닌 금이 목을 만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금이 토를 만나면 아이디어가 많고, 수를 만나게 되면 그 아이디어를 발휘하게 되고요. 목을 만나게 되면 미래에 대한 도전 의식을 갖게 되는데, 화를 보지 못하면 뛰어난 인물은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화라고 하는 것은 금에게 뛰어난 인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요거 외우셨어요? 금이 토를 만나면 아이디어가 많아지고, 수를 만나면 그 아이디어를 발휘하게 되고, 목을 만나면 미래에 대한 도전의식을 갖게 되고, 화를 보면은 뛰어난 인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화는 금에게. 그러면 경금이 화를 만나는 것이 중요한 건지, 이렇게 모두 다 골고루 다 만나는 게 중요한 건지는 각자가 판단할 문제예요. 수를 보지 못하면 자신의 능력을 알릴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토를 만나면 우물이 되고 수원이 되고, 수를 만나면 물이 흘러나가니까 금생수를 통해서 흐르는 우물이 된다. 그래서 수가 목으로 가니까 목을 만나게 되면 미래가 되는 것이고, 화를 만나게 되면 재료가 도구가 되는 것이니까 현명하고 이제 실력과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된다. 이거를 다 만났을 때는 가장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되겠죠. 그러니까 토는 금에게 우물이 되어지니까 창의성과 아이디어를 발휘하게 하고, 현명한 정신이 나오게 하고, 수라고 하는 것은 나의 그 현명함을 밖으로 흘려내보내니까 가치 있는 인물로 내가 이제 널리 알려지게 된다. 그래서 토를 만나지 못한 금이 그냥 금생수를 하면은 그거는 현명함이 아니라 미련한 것이 널리 알려지는 거예요.
수가 목을 만나면 미래까지 멀리 흘러는 가지만 금이 수 없이 목을 만나면 멀리 흘러가지를 못해요. 그건 금생수가 아니라 금극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수가 흘러가는 게 없으니까 미래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지만 결과는 나오지 않는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나 대학을 가야 되겠다라고 한 후에, 결심을 한 후에 2, 3학년, 2학년, 3학년 때 공부를 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목표는 나 서울대학교 갈 거야 라고 잡아놓고 목표와는 다르게 노력은 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 화를 만나면 재료가 도구가 되니까 뛰어난 기술자가 된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금이 우물이 되는 것과 춘하절, 재료가 되는 것, 춘하절이죠. 그러니까 춘하절에는 이 금이 우물이냐 수원이냐 재료냐 그 두 가지만 구분을 해도 성공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능력을 이제 수를 만나서 발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경금이 토를 만나면 현명한 사람이 된다. 수까지 만나면 그 현명한 것이 널리 알려지게 된다. 목을 만나면 오래도록 그 현명함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이 오래도록이라는 의미가 이제 목에 들어있죠. 미래지향적이라고 그랬잖아요. 목에 들어있어요. 오래도록이라는 것은. 그리고 금이 화를 만나면 특별한 기술적 능력을 지닌 인물이 되고 전문가적 인물이 되고, 여기에서 수를 만나면 이때는 이제 추동절이기 때문에 현명함이라고 그러면 안 되고요. 추동절의 수는 기술적인 인물로 널리 알려지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춘하절이 현명함이고요. 추동절은 기술적인 인물로 이렇게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신의 똑똑함이 멀리까지 알려지는 것과 자신이 만든 상품이 널리 알려지는 건 의미가 다르죠. 추동절은 내가 만든 상품이 널리 알려지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목을 만나면은 능력이 오랫동안 알려지니까 그 능력이 계속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이걸 나중에 오행의 용도에서 인화라고 해요. 인화입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은 이제 목화에서 보는 거죠. 이 인화라고 하는 게 목생화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인화의 모습이죠. 그 과정이 이제 결과를 낳기 위해서 변화하는 과정을 보는 것은 토를 봐야 돼요.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 변화하는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안에는 시간도 들어있고요. 어떤 노력도 들어있는 그 과정은 토로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경금을 통해서 결과를 보는 거예요. 경금은 여기서 결과가 되는 거고요. 토라고 하는 것은 과정이 되는 거고요. 이거 인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용도예요, 용도. 능력이라고 해도 돼요. 정화를 능력이라고 하고요. 이 목을 능력의 깊이라고 하면 돼요. 능력이 있는 것과 그 능력이 깊이가 있는 건 틀려요. 이거는 전문성이 들어간 거예요. 전문성. 각종 을정이 있으면 이제 지적 재산권을 가진 것과 같고 특허를 가진 것과 같아요. 근데 목이 없이 정화로 재련한다? 이거는 능력을 가졌지만 전문적인 능력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능력이 있는 것과 깊이 있는 능력, 전문적인 능력이 있는 것에 대한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경금의 역할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수원이라고 했죠. 우물. 이거는 이제 봄철에
여름철에, 그러니까 춘하절에 수원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열매고 재료다. 재료라고 하는 것은 화에게 재련을 받아서 도구로 태어나야 돼요. 이 열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자라서 이제 숙성이 되어서 완전히 익어갈 것이냐, 일제히 이렇게 채취가 되어서 음식물로 쓰일 것이냐, 나중에 이제 이걸 따져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경금이 하는 일이 이제 금극목이 있는데, 요거를 이제 벽갑이라고 해요. 벽갑. 쪼갤벽자. 쪼갤벽자. 벽갑. 이 벽갑도 이제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리고 온난한 그 따뜻한 봄날에 눈과 서리가 녹아서 양질의 영양분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화를 만나게 되면, 병화를 만나게 되면 경금은 녹아서, 눈과 서리가 녹아서 목이 먹을 수 있는 양질의 영양분 역할을 합니다. 그거는 경금과 신금이 같은데, 병화가 신금을 만나서 녹이면 간목이 먹는 영양분 역할을 하고요. 그거는 찬 서리를 녹여서 간목에게 먹이는 자양분 역할을 하는 것이고, 경금을 녹이게 되면 병화가 단련이라고 하죠. 이거는 이제 자연적으로 을목이 먹는 영양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화가 경금을 단련하는 것은 을목을 위함이고, 을목을 살리기 위함이고, 병화가 신금을 재련하는 것은 간목을 살리기 위함이다. 그럼 이러한 역할이 하나도 없는 금을 완고한 역할이다. 완고한 금이다. 그 완고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토를 가지지 못했으니까 밖으로 노출이 되어 있죠. 나 자신이 노출된 것이고, 노출이 되니까 자기 자신이 창피해진 것이죠. 반대로 토가 너무 많아서 완고한 성질을 가진 어떤 그런 고집스러움과 어떤 집요해진 그러한 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토가 너무 없어서 노출되는 토, 그리고 토가 너무 많아서 완고한 성질로 인해서 고집스럽고 아주 이제 집요한 사람으로 바뀌는 모습. 그 완고함이 심해져서 환경으로부터 왕따가 된 것과 환경에 묻혀서 완고해진 것은 결국은 자기 성질로 인해서 묻힌 거예요. 그러니까 토가 부족해서, 토가 이제 약해서 완고한, 즉 말해서 환경으로부터 왕따가 된 게 있고요. 토가 너무 많아서 이제 완고해진 게 있어요. 그게 묻혀서 완고해진 게 있어요. 이 둘은 다 자기 성질로 인해서 묻힌 것이다. 그거는 외부를 탓할 필요가 없다. 자기 자신을 탓해야 된다. 이런 의미세요. 그리고 항상 수원이라고 하는 것은, 수원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목을 가치 있게 키우기 위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춘하절에 이런 거예요. 춘하절에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춘절은 수생목을 돕고요. 춘절은 수생목을 돕는데, 수생목을 돕는 금은 신금이에요. 이게 수생목을 돕는 금생수예요. 예. 그리고 하절에는 이제 수생목, 목생화까지 가니까, 하절에는 수생목, 목생화까지 가거든요. 이렇게 가죠. 이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용력의 깊이가 다르다. 춘절에 수생목을 돕는다는 것은, 이건 춘절이에요. 이거는 지식의 깊이나 전문성, 그리고 연구심에 있어요. 하절에 수생목, 목생화를 돕는 것은
이거는 사회 적응력까지 돕는 거예요. 사회의 적응력까지 돕는다. 마케팅 능력, 경영 전략, 뭔가 전술과 어떤 전략까지 파악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수생목, 목생화. 요거는 하절이에요. 하절. 요거는 춘절이에요. 수생목을 돕니다. 근데 여기서 금은 금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지금 요 시간이 경금이니까 경금은 이제 춘하절에 경금의 금생수를 하는데 이 금생수의 목적은 이제 목을 키우기 위한 수생목을 돕기 위한 것이다. 하절은 수생목과 목생화를 돕기 위함이다. 그런데 경금이 하절이 아닌 춘절에 있게 되면은 병화가 없으면 냉해가 들어요. 냉해가 들어서 이거는 다른 말로 금한순행과 같아서 수생목을 금한순행과 같아서 금생수를 할 수가 없어요. 냉해가 들어요. 그래서 경금이 춘절에 있으려면 반드시 병화가 있어야 되고요. 하절 춘분 이후에는 경금이 병화가 없어도 수생목 목생화를 돕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수원을 하는데 경금이 수원 역할을 하는데 부작용이 있어요. 부작용. 항상 좋은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부작용도 있어요. 그 뭐냐 그러면 금방 얘기했듯이 춘절에 경금이 지나치면 냉해와 같다 그랬죠. 우박과 같아요. 우박. 그러니까 양질의 지식만 추구하다가 사회적 능력을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이때 금극목은, 이때 경금이 간목을 금극목하는 것은 냉기나 우박이 나무에 박힌 것 같아요. 금극목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박과 냉기가 아주 차가운 기운이 목에게 엄습한 거예요. 그게 금극목이에요. 그래서 목이 상한 거예요. 이 말은 자기께에 자기가 넘어갈 수도 있고 자기 지식에 자기가 넘어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춘절에 경금이 지나치면 냉해와 같고 우박과 같다. 양질의 지식만 추구하다 사회적 능력을 만들지 못했다. 금극목을 당했다는 것은 자기께 자기가 넘어갈 수도 있고 자기 지식에 취해서 자기가 넘어갈 수도 있다. 이것은 냉기와 우박이 찬 서리가 이 목에 박힌 것과 같다. 그래서 목이 상한 것이다. 하절에 경금이 지나치면 어떤 통찰력 있는 현명함보다는 뒤로 물러 앉아서 이렇게 안전만 추구하려고 한 특징을 가졌어요. 안전만 추구한다. 경쟁이 너무 힘들어 보여서 세상 밖에 나가봐야 별로 좋은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절에 경금이 지나치면 되게 안전한 직업을 찾아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많아요. 대개는. 그 다음에 하절에 금이 빈약하면, 하절에 금이 빈약하다는 것은 금이 사중의 경금 하나 정도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이제 빈약한 거죠. 중도에 포기하죠. 중도 포기. 직업 정착보다는 되게 프리랜서들이 많다. 독립을 선호하는 성향이다. 근데 하절에 금이 전혀 없으면, 금이 전혀 없다 그러면 자기 직업을 만들 능력이 없어요. 자기 스스로 자기 직업 만들 능력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때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생목을 보좌하는 수원을 말하고요. 토라고 하는 것은 목국토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넘어야 될 산인데
아직은 이제 상극을 아직 공부를 안 했지만은 수생목이라고 하는 과정 속에 그냥 수가 목을 만났다. 그래서 수생목, 지식을 습득한다. 여기에서 이게 이제 뭐냐 그러면 과정이에요, 과정. 토국수라고 하는 과정. 이거는 뭐냐 그러면 환경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교육적 환경. 그러니까 환경인데 무슨 환경? 교육적 환경. 무언가 양질의 자기가 타고난 자질이라고 하기도 해요. 자질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자질을 가지고 목국토라고 하는 지식 습득 과정을 거쳐야 돼요. 목국토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자기 투자예요. 자기 개발 과정이에요. 내가 목국토를 함으로써 과정이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쌓이는 거지. 내가 환경만 좋다고, 내가 타고난 우수함만 있다고 저절로 이 수생목이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목국토라고 하는 지난한 과정,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어야 수생목이라는 것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주에 수생목이 있으면은 수생목이 되었다라고 말을 할 우려가 있어요. 화극금이 사주에 있으면 추절에 화극금이 있으면 이 재련이 되었다라고 말을 할 우려가 있어요. 여기에는 분명히 토가 들어있어요. 화생토, 토생금이 되지 않고 수생목 과정에서 토국수, 목국토라는 과정이 없으면 이 과정은 여러분들이 겪은 과정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초보자 때는 어려우니까 이거 생략하고 그냥 수생목, 목생화 이렇게 넘어가요. 넘어가는데 이제 나중에 가면 말이 바뀌어요. 이건 당신이 한 게 아닙니다. 당신이 일으킨 학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한 일이 아닙니다 하고 다 이제 말이 다 틀려져요. 그렇지만 지금은 이론을 습득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수생목, 목생화, 화극금, 금생수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내가 하는 것처럼, 내가 한 것처럼 넘어가지만 나중에는 이러한 것들이 다 바뀐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거기에는 반드시 과정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상극이라고 하는 과정, 검증 과정, 경쟁 과정 이런 과정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과정이 생략된 수생목, 목생화 또는 이제 그 추절의 이제 그 화극금 이러한 것들은 경쟁을 치르지 않고 검증에 참여하지 않고 사회에 나가지 않고 있는 것들이니까 내가 한 것들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바뀔 거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련을 이제 해야 되는데 경금은 또 재련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 정화로다가 재련을 하게 되면은 일단은 귀와 부 중에서 부를 택하게 돼 있어요. 부. 그리고 과학 기술 능력의 향상을 의미해요. 과학과 기술 능력. 과학 기술이라고 해도 과학과 기술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의미가 정경 속에 들어있어요. 이 정경을 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일정이라고 하는 인하가 혹은 갑정이라고 하는 인하가 들어가야 돼요. 이 인하 과정이. 그래야 발전된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인하를 받은 정화가 경금을 재련을 해야 그 생산의 우수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상품의 우수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순서가 있어요. 인화를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재련을 하고, 그리고 나서 벽갑을 하는 거예요. 벽갑을 하는 거예요. 물론 순서가 바뀔 수도 있어요. 계절에 따라서. 그렇지만은 저 인화라고 하는 것은 그 자기의 능력, 기술의 우수성 이런 것에 대한 깊이와 높이를 말하는 거예요. 요 세 가지를 내가 다 한다 그러면은 능력 발휘에 성공을 해서 자기가 나중에 큰 공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 벽갑이라고 하는 것이 경갑이죠. 벽갑이라고 하는 것이 신을의 모습도 있어요. 벽갑이라고 하는 것이 신갑의 모습도 있고요. 경을의 모습도 있어요. 각기 작용력이 다를 뿐이지 다 벽갑이에요. 벽갑. 이름이 다 이제 다를 뿐이고 거기에 따른 작용력이 다를 뿐이지 모두가 다 이제 벽갑이라고 하죠. 그리고 인화라고 하는 것은 목생화를 말하는 거예요. 항상 정화를 생하는 것을 인화라고 하고, 재련이라고 하는 것은 정화로다가 금을 재련하는 거죠. 정화로다가 금을 화급금하는 것을 재련이라고 하고, 벽갑이라고 하는 것은 벽갑의 대표는 경갑이에요. 경갑을 가지고 벽갑이라고 하는데 실제 내용을 들어가 보면은 여러 가지 의미의 벽갑이 있다. 이때 이제 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다 하게 되었을 때 이과 교수가 될 수가 있거나 과학자나 혹은 어떤 금융 분야에서 그 은행장, 지점장 위에 은행장 등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술 분야나 예체능 분야의 유명인사, 달인, 명장 이런 것들이 되어서 물질적 풍요를 이룰 수가 있는 것이 요것을 이제 다 이제 갖춘 사람들. 그러니까 인화라고 하는 개인적 능력 향상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거는 뭐냐 그러면 주로 내가 과거에 겪은 경험과 경력을 뜻하는 거예요. 이 인화 속에는 이 뭐 을정이라고 하는 인간관계, 갑정이라고 하는 어떤 과거에 배운 어떤 그 학문의 깊이, 박사학위, 여기 스펙이 들어있고 여기는 인맥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경험과 경력이 이 인화 속에는 들어있다. 그리고 재련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적 능력을 발휘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벽갑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과 어떤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선택과 분별력을 통해서 공을 세운다. 그 능력을 발휘했다고 해서 모두가 다 공을 세우는 건 아니에요. 선택과 분별력, 그러니까 뭐 이게 내가 지금 말하는 게 좀 어려울 수가 있죠. 경금이 갑목을 제한다는 것은 갑목이 그동안에 개갑도 했고요. 갑목이 성장해서 개을도 했고요. 이 중에서는 토국수도 들어있고 목국토도 들어있고 여기는 화생토도 들어있고 토생금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데 이 갑목 중에서 내가 무엇을 써야 무엇을 선택해야 벽갑, 내가 이 재련을 하는데 가장 우수하게 할 수가 있을까? 그것을 선택하고 분별하고 이제 그거를 이제 가리는 공을 세우는 거예요. 그걸 이제 능력을 발휘했다라고 말을 하는 건데 요 세 개가 세트예요. 세트. 원래 하나의 세트예요. 그러면 정화로다가 이제 화급금을 하는 것을 재련이라고 했는데 병화로다가 금을 화급금 하는 것을 단련이라고 해요. 단련. 단련한다.
단련한다. 단련. 환경의 악재를 해결한 것과 같아요. 이 병화라고 하는 화가 경금이라고 하는 악재. 여기에 목에게, 을목에게 경금은 바로 악재예요. 악재. 서리와 같고 차가운 이제 그 얼음과 같기 때문에 병화가 저 경금을 화급금 함으로 해서 사회적, 환경적 악재를 해결한 것과 같다. 인간이 살아갈 길을 찾아주는 것과 같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병화에 화급금을 하는 사주는 지위 상승을 위한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이 단련을 통해서 갑을목을 구하게 되면은 커다란 공까지 세우게 된다. 아까 병화가 신금을 단련하는 것, 병화가 경금을 단련하는 것, 네, 제가 구분해서 말을 드렸죠. 그러니까 갑목을 살리느냐, 을목을 살리느냐, 그게 이제 효과가 크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정화가 세우는 재련의 공보다가 몇 배의 효과가 나타난다. 그런데 그것이 단련을 통해서 갑을목을 구했는가, 구하지 못했는가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혹은 이제 이렇게 보면은 경금과 을목을 만나니까 이제 유정하다 이러죠. 유정하다 이러니까 이제 이거는 뭔 말이냐 그러면 공은 세우지만 자기 자신은 희생이 된다. 희생된다. 이 헌화라고 해요. 헌화. 꽃으로 바쳐진다는 뜻. 꽃을 갖다 바친다는 뜻이다. 죽음이라는 뜻이에요. 죽음. 대개 과로로 죽은 사람, 자식의 성공을 위해서 뒷바라지를 하다가 죽은 사람. 이게 이제 합파에서 나오는데 외도를 많이 해서 신세가 아주 처량하게 된 사람, 이건 합거라고 해요. 합화하고 합거의 차이는 뭐냐? 합화라고 하는 것은 양간이 음간을 가져간 것을 합화라고 하고요. 합거라고 하는 것은 음간이 양간을 합해간 걸 합거라고 해요. 이 합거를 한 것은 이제 자기가 해야 될 중책을 외면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돼요. 경금이 병화라고 하는 이 단련은, 경금이 병화를 만났다라는 것은 내가 중책을 만났다는, 중책을 맡았다는 뜻인데, 경금이 을목과 유정해진 건지 을목을 구한 것인지 이걸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합화를 한 것인지 합거를 한 것인지 이거를 봐야 된다는 뜻이죠. 병화가 병화 입장에서 을목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 무정이에요. 유정의 반대말 무정. 병화가 을목을 합한 것을 이제 무정이라고 해요. 무정. 이걸 유정이라고 해요. 유정하면 좋을 것 같죠? 유정은 반드시 나중에 배신과 배반이 따라요. 병화가 이제 을목을 구하려고, 원래 을목의 보호자가 병화잖아요. 그렇죠? 을목의 보호자가 병화인데, 병화 입장에서 을목을 구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무정이다. 무정이란 말은 공적인 것이다. 사적인 생각이 들어있지 않다. 이거는 공식적이고 공적이고 외부에서 바라다 봤을 때 당연한 것이다. 이때는 경금이 적이 되는 거예요. 을목 입장에서 을경합 이게 아니라 경금은 이때는 적이에요. 경금이 들어와 가지고 을목을 구하려고 했으면 그것은 이제 유정이라고 하죠. 유정. 경금이 합하는 건 유정이에요. 유정. 이때 이제 병화를, 이때는 이제 병화를
뭐 거부하지는 않지만 나중에 을목은 병화와 경금 중에 병화편을 들어요. 병화편을 들기 때문에 경금이 을목에게 배신을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것은 을목일간이 병화와 경금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잘못 걸리면 마치 바늘 코에 이렇게 낀 실처럼 돼버려요. 어찌 보면은 여자를 위해서 일평생 산다는 건데 이 사람의 이제 말년이 문제가 되죠. 경금과 을목이 있을 때 운에서 병화를 보게 되면은 이때는 경금이 금생수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을목을 구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뭔 말이냐? 완고한 서리와 같은 인간이 온화한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금이 을목과 유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은 참 기세등등하던 인간이 예쁜 을목을 보는 순간 홀라당 맛이 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원래 경금이라는 것은 이런 것들을 타파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것은 을목이 정간에 있는 을목이 아니고 지지의 묘중을목을 말하는 거예요. 경금이 정간을목을 보면은 유정하다고 소문이 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유정에 빠지지 않아요. 정간에 있는 을목과는. 그래서 정간을목과는 유정하지 않지만 지지의 묘중의 을목과는 유정에 빠지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벽갑에서는 벽갑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벽갑을. 그러니까 인화를 하기 위해서 벽갑을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절지를 하기 위한 벽갑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간벌이라고 해서 간벌을 하기 위한 벽갑이라는 게 있어요. 인화, 목생화죠. 목생화를 하기 위한 벽갑이에요. 절지라고 하죠. 절지. 가지치기예요. 가지치기. 이거는 신금이 을목을 벽갑하는 거예요. 간벌이라는 게 있어요. 간벌. 사이간자에 7벌자예요. 7벌. 요거도 이제 경금이 간목을 생각하는 거예요. 요거는 다른 말로 이식이라고 하죠. 이식. 이게 목자가 되게 아니구나. 옮길 이자에 심을 식자. 이식이라고 해요. 자, 벽갑은 이제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정화를 생하기 위해서 나무를 쪼개는 거죠. 그리고 이 절지라고 하는 것은 을목이 지나치게 무성해서 병화를 가릴 때 그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가지를 자르는 모습이에요. 을목이라고 하는 가지치기를 통해서 햇빛이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간벌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을목이 너무 많을 때고 요거는 간목이 너무 많아서 빽빽할 때, 요거는 이식을 통해서 이제 그 나무 사이를 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속는다고 하죠. 섞어서 이제 옮겨 심거나 이제 뭐 버리거나 어쨌든 간에 이 사이를 벌려주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이제 이 절지나 이 간벌이라고 하는 것은 갑을목을 솎아내는 것과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저 인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에너지 작용과 같은 건데, 재련을 하기 위해서 쓰이는 거예요. 용도는 재련이에요. 이 절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무분별한 행동, 방만한 경영, 이런 것들을 이제 비실용적인 모습들을 이제 구조조정할 뿐만 아니고, 여기에는 범죄자들을 잡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즉 음지의 인간을 말하는데, 을목이 무성하면은 이 병화가 상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이 습해지죠. 땅이 습해져서 그곳에서 자라는 사람들을 음지의 인간이라고 말하는데, 숨은 것을 찾아내는 것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숨은 이제 그 범법자들을 찾아낸다. 그러니까 감시, 감찰, 범죄 단속, 이러한 의미도 이제 이 절지 속에 들어있어요. 너무 인간관계가 너무 이제 이렇게 번잡해서 쓸데없는 인간관계로 인해서 이제 그 공적인 일을 하지 못한다거나, 너무 행동이 방만하고, 너무 이제 저거 한 사람들 있죠. 말은 막 이렇게 많이 해놓고 책임 하나 못 지는 사람들 있죠. 방만한 행동, 쓸데없는 말, 그리고 조직 같은 데는 이제 직원들이 너무 많아서, 요즘 뭐 이렇게 공적기관에 그런 사람들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불필요한 사람들이 이제 그 월급만 축내면서 이제 있는 사람들, 뭐 이런 이제 부서에 이제 필요한 어떤 예산이라든가 직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구조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을목의 신을이에요. 요때 이제 그 토가 위협을 당했을 때, 즉 토가 상극을 당했을 때, 혹은 토가 뭐 이렇게 설기를 당했을 때, 목과 금이 너무 많아서 토가 이렇게 위협을 당했다. 이 말은 뭐냐 그러면, 그 속에는 목이 다해서 토가 위우되거나, 목극토를 이제 심하게 이제 당한다는 것은, 토가 약한데 목이 이제 목이 이제 이렇게 너무 이제 이렇게 다한 경우가 있어요. 목이 다한 경우. 혹은 이제 목은 이제 왕한데 뭐 또 토가 이제 약한 경우가 있죠. 이렇게 이제 그 토가 불균형할 때, 토가 일단은 그 불균형할 때 이루어지는 직업이 뭐냐 그러면 발효식품, 뭐 김치, 고추장 이런 것들 있잖아요. 발효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젓갈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세균 증식 연구 분야, 병리학 의사들 등인데, 세균을 증식하거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연구하는 분야 있죠. 요런 이제 분야가 이제 토가 위협을 당했다, 토가 상극을 당했다, 뭐 이랬을 때 이제 이러한 직업들이 이제 있는데, 특히 지지에 축이나 진이 있을 때, 이게 습토들이잖아요. 그렇죠? 축이나 진이 있을 때는 토가 과습해서 썩는 것을 말해요. 그 썩으니까, 이게 이제 과습해서 썩으니까 여기에서 세균이 증식되고, 여기에서 이제 그 발효식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데, 목이 무성해서 습한데, 즉 을목이 무성하다고 하면은, 을목이 무성하면 습하다라고 해요.
그런데 토까지 이렇게 습하면 그 토가 병균을 보유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너가 환자냐 너가 의사냐 이걸 구분을 해야 돼요. 이러한 환경 속에서 살면은 환자가 아니면 고치는 의사였죠. 되게 경금이 있는 사람들은 의사가 되거나 뭐 경찰, 그러니까 이런 잡으러 다니는 감시감찰자, 경찰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경금이 없으면 환자가 되거나 음지의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지를 할 땐 항상 하얀색 가운을 입고 하죠. 그래서 범죄를 단속한다,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절지에 있는데, 이 절지에서도 이제 경금을 가졌느냐 가지지 못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가 환자냐 아니면 단속하는 사람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벽갑이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른 것을 이제 골라내는, 즉 장단점을 골라내는 것과 같은데, 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거나 쓸 거 못 쓸 거를 구별하거나, 그러니까 마치 구조조정을 위한 감리, 감사, 그러니까 판사 이런 것과 같아요. 잘못된 과거를 정리하고 더 나은 미래의 가치를 선택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더 나은 미래를 염두에 두고 현재 무언가를 선택한다는 의미가 벽갑이에요. 벽갑도 경금을 위한 벽갑이 있고요, 감목을 위한 벽갑이 있어요. 그래서 경금을 위한 벽갑은 정경을 하고자 하는 요거죠. 인화는 바로 경금을 위한 벽갑이 되는 거고요. 인화를 위한 벽갑은 경금을 위한 것이 되고, 감벌을 위한 벽갑은 바로 감목을 위한 벽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경금을 위한 벽갑이라는 것은 이 감목이라고 하는 젖은 나무를 그러니까 언제까지냐면 추분 전까지예요. 추분 전까지는 감목이, 그때까지는 물이, 감목 안에 물이 남아 있어서 젖은 나무라고 해요. 그래서 그걸 쪼개는 과정을 벽갑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순서는 이제 금극목 벽갑, 그리고 목생화, 인화, 그리고 화극금, 재련, 벽갑, 인화, 재련, 이러한 순서로 갈 거냐, 인화하고 재련하고 벽갑을 할 거냐, 요거는 이제 저기에 따라서 틀려요. 재련을 했다는 얘기는, 재련을 하고 벽갑을 한다는 얘기는 이제 예리한 도구를 만들어서, 예리한 면도칼과 같은 도구를 만들어서 벽갑을 이제 한다는, 나무를 아주 세세하게 자세하게 쪼갠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재련을 하지 않고 하는 벽갑은 그냥 도끼로다가 나무를 쪼개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세밀하지 못하고 정밀하지 못한 벽갑은 재련을 받지 않은 금이 벽갑하는 모습이고요. 벽갑을 통해서 인화를 하고, 인화를 받은 정화가 재련을 한다. 그런 것은 이제 요 재련은 이제 도구가 된 거죠. 가치가 나오는 거예요. 도구가 되어서 가치가 나온다는 뜻이죠. 그럼 이 벽갑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이제 문제가 이제 있고, 요게 또 뭐가 있느냐 그러면, 벽갑하고 나서 요게 보면 또 하나의 과정이 들어있는데, 이거는 지금 얘기할 건 아니고요. 쇠금이라고 하는 쇠갑, 뭐 혹은 쇠금이라고 하는 과정이 또 들어있어요. 쪼갰으면 감목을 말리는 과정이 또 들어있어요. 그것도 하나의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내 사주 속에 이러한 기능들이 들어있으면 들어있을수록 나의 전문성은 점점 더 빛나고, 나의 가치는 굉장히 고효율적인 가치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고, 이것이 적으면 적을수록 내가 할 수 있는 직업은 더 단순하고 경쟁력은 그만큼 이제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경금의 어떤 그 벽갑이라고 하는 것은 젖은 나무를 쪼개는 그냥 물상으로 봤을 때 젖은 나무를 쪼개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간목을 위한 벽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막 자라나는 새싹들 중에서 우수한 놈들을 이식하는 거예요. 그 벽갑의 목적은 간목을 위한 벽갑이니까 간목을 금생수 수원하고 수생목 생화, 수생목하고 목생화를 통해서 목생화, 이 목생화, 인하의 목생화가 아니고 여기에서 목생화는 이 목생화를 말하는 거예요. 병화 목생화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발생이라고 해요. 발생. 여러분들 이제 그 용어를 이제 알아야 되는데 을병, 갑병을 발생이라고 해요. 발생. 그리고 수생목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이제 뭐냐 그러면 생화라고 해요. 생화. 생화한다 그러면 수생목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금생수는 수원이라고 하는 거 알죠? 뭐 경계, 신계는 수원, 그 우물, 수원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목생화의 모습이 이렇게 발생이라는 모습의 목생화는 목을 자라게 하기 위한 것이고, 인화라고 하는 목생화는 에너지예요. 목이 정화를 살리기 위한, 기술력을 살리기 위한 이제 과거 경험과 경력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에너지와 같은 거예요. 물상으로 봤을 때 여기서 목을 태워서 정화의 불꽃을 살려서 금을 재련하느냐, 목을 병화로다가 이제 키워서 경금이라고 하는 결실을 만드느냐에 대한 목적이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병화를 생하는 것은 발생, 정화를 생하는 것은 인화. 이렇게 이제 이게 통변 내용이에요. 나중에 발생, 인화, 뭐 생화, 수원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고급반에 가면은 그냥 다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요 발생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특기생을 선발하는 과정과도 같다. 그러니까 특화된, 어려서부터 어떤 특화된 재주가 드러나는 아이들 있잖아요. 뭐 예체능계 특히 많죠. 뭐 수학 요즘 경진대회라든가 이런 데서도 이제 나타나지만은 특히 이제 뭐 스포츠, 뭐 이렇게 예능 분야에 보면은 뛰어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마치 선발하는 과정과 같다. 그것이 간벌이다. 그래서 춘절은 대개 이제 간목을 위한 벽갑이고요. 그리고 이제 추절은 경금을 위한 벽갑이다. 그 벽갑을 하는 목적이 경금을 위한 벽갑이냐, 간목을 위한 벽갑이냐가 다르다. 상담을 할 때 대개 이제 사주에 목이 많다 그러면 그 사람 대개 이걸 할까 저걸 할까 판단이 서지 않을 때 경금으로다가 탁탁 쳐가지고 하나만 남게 하는 방법이 벽갑이다. 나무가 많으니까 어떤 걸 해, 어떤 나무를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 이제 경금이 딱딱해서 판단을 해서 옳고 그렇고 좋고 나쁜 거를 딱딱 구별하는 게 벽갑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목생화를 병화로 했을 때, 정화로 했을 때 이것도 구분해서 이제 방법을 알으셔야 되고, 이렇게 목생화를 병화로 한 것을 발생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경금으로 정리하면은 목생화를 하지 못하는 것부터 정리해서 경금으로 이게 이제 목생화하는 발생하는 것을 경금으로 벽갑을 해서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정리를 첫 번째 정리하는 것은 이제 목생화하지 못하는 놈 벽갑 골라내고, 그리고 나서 목생화할 수 있는 놈만 남기는 방법. 정화는, 인화는 목생화를 정화로 한 것을 이제 경금으로 이제 봤을 때는 네가 좋아하는 것부터,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부터 순서대로 해봐라 이래가지고 골라내는 거예요. 이 벽갑이라고 하는 전문성은 상담할 때, 컨설팅 할 때 굉장히
유용한 능력이에요. 경금, 간목은 지지해서 할 수 있는 벽갑은 아니고요. 반드시 경금과 간목이 정간에 투간되었을 때만 벽갑이라고 해요. 뭐 밑에 뭐 이렇게 간목이 있고 정간에 경금이 있다고 이걸 벽갑이라고 하지 않아요. 항상 벽갑은 정간에만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헷갈리잖아요. 목생활을 하는데 이 간목이 잘 클 것 같기도 하고 잘 못 클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사회에서 내가 축구를 좋아하는데 축구 선수로 나가면 내가 축구 선수로 성공할 것 같기도 하고 못할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이걸 하려고 하면 이 길에 가서 이걸 내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못할 것 같기도 하고, 판단이 쓰지 않을 때, 그때 이제 벽갑이 필요한 거예요. 간벌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어린 새싹들을 이제 이식해서 사이를 벌린다. 이거는 뭐냐면 특화된 어떤 특기생들을 두각을 나타내는 애들을 키워야 되니까, 걔들을 키워서 우수한 인재로 만들어야 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사람들을 골라내기 위해서는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고 여러 차례 만나서 상담을 해봐야 돼요. 한 가지 일을 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조건이 다 맞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 하나만 맞지 않아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간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병화라고 하는 이제 그 생리 자체는, 병화는 모든 걸 다 키우자 주의예요. 다 키우자. 잘난 놈도 키우고 못난 놈도 키우고 나쁜 놈도 키우고 좋은 놈도 키우고 다 키우자가 병화의 철학이라면은, 경금은 쓸만한 놈만 키우자. 못하는 거는 잘라내 가지고 이제 그 버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경금. 그러니까 늘 경금과 병화는 이제 싸우게 되는 거예요. 병화는 아들, 딸 구별 말고 잘 키우자. 경금은 잘난 놈만 키우자. 이런 거죠. 그래서 병화는 항상 자기가 잘하는 거는 하지 않고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가져요. 경금은 사람을 떼낼 때도 그 사람이 참 불쌍하기는 하지만 능력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잘라야죠. 저 사람하고 개인적으로 정은 들었지만 버려야 될 사람. 그리고 떼어낼 때 나이가 많은 사람. 능력에 비해서 월급이 많은 사람.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을 떼내라고 하는 것이 경금이에요. 근데 병화는 이거를 하지 못해요. 경금은 이거를 해요. 그러니까 병화라고 하는 것은 해야 될 일은 하지 못하고, 즉 말해서 자기가 가장 잘하는 일은 하지 못하고, 하지 못하는, 즉 가장 서툰 엉뚱한 곳에 가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병화는. 이런 것들이 이제 직업에 대한 문제거든요.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막연하다라고 했죠. 그리고 다 포기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스스로 자기가 이제 자기 경쟁력을 만들지 못하니까, 자기가 가장 잘하는 거는 외면하고 자기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한 동경을 하는 게 병화예요. 병금이 또 하나의 역할을 하는 게 뭐냐 그러면 눈과 서리의 역할을 해요. 눈과 서리의 역할. 눈, 서리. 경금은 이제 그 액체이기 이전에 고체화된 차가운 성질을 지녔다고 생각하십시오. 그 속에는 이제 함축성이 들어있는 함축성 연구, 즉 뭉치는, 응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눈이 내리면 쌓이죠. 서리도 이렇게 켜켜이 쌓인다 그러잖아요. 켜켜이 쌓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응축 능력, 뭐 함축 능력, 이런 이제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이게 춘절에 녹아서 이러한 것들이 항상 뭐 이렇게 겨울만 있으면 괜찮은데, 이 고체화된 얼음 덩어리가, 이 눈 덩어리가 봄이 오게 되면은
이게 녹아내리죠. 녹아내려서 뭐가 돼요? 이게 이제 물이 되죠. 물이 되니까 이것들이 뭐를 해요? 수생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년설이 녹아내려서 막 수생목을 해요. 이때 이 수생목을 하는, 이 술을 먹는 이 목들은 보통 나무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한한 연구정신을 가진 사람들, 혹은 탐험가, 모험가들도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불행하게도 대운이 역행을 해서 춘절로 가지 못하고 하절로 가지 못하고 춘하절을 거치지 못하고 거꾸로 가가지고 이제 동절, 추절, 그리고 나서 하절에 이루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이제 눈이 이제 먼저 이렇게 녹으면, 봄을 거치지 않고 가을을 거쳐서 꽁꽁 얼은 이제 얼었던 눈이 녹게 되면, 이거는 나무를 키우는 수생목의 용도가 아니고 안개나 구름과 같은 역할을 해요. 안개와 구름과 같은 역할을 해서 희대의 픽션가가 될 수가 있어요. 좋은 말로 픽션가, 나쁜 말로는 사기꾼, 거짓말쟁이,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는 게 바로 문화예술 분야, 사상, 종교, 철학과 같은 방면에 뛰어난 픽션가가 될 수가 있다. 하절에 이르러 가지고 이 설과 상이 안개나 구름이 되어서 올라갔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실제냐 가짜냐 사기꾼이냐, 그걸 이제 구분하는 방법은 뭐냐 그러면 목의 유무로, 목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사실과 가짜를 구분해야 합니다. 실체가 있는가 없는가, 그 구분은 목의 유무로다가 구분을 하는 거예요. 목이 있으면 실체가 있지만 목이 없으면 사기꾼과 같다. 목이 있어야 뼈대가 있는 거예요. 목이 없으면 아직 그 사실에 대한 뼈대를 만들지 못한 거예요. 대개 이제 이런 사람들이 두각을 나타내는 것이 소설, 영화, 드라마 작가, 그리고 음악, 미술, 이런 어떤 창작 분야, 이런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죠. 그리고 나서 물은 흐르는데, 물이 흘러가는데, 이게 녹은 물이 흘러가는데 토가 없으면 이 물이 스며들 곳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제 혼란스러워져요. 즉, 땅이 없다는 말은 육지가 없으니, 육지를 못 만났으니까 이 물은 어디로 흘러가요? 바다로 흘러간 거죠. 그래서 바다로 갔으니까 이 사람을 해상왕사주다. 해상왕사주다가 아니고 해상에서 떠도는 사주다. 해양산업, 각종 수산산업, 해운업, 항공산업,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진출을 하죠. 물은 흐르는데 토가 없다. 대개 이제 이런 경우는 규모가 큰 거를 말하는 거예요. 육지보다가 바다가 더 넓잖아. 그렇죠? 그리고 바다에서 나는 어떤 먹거리들이 육지에서 나는 것보다 더 비싸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미지를 개척하는 탐험가들과 같다. 마치 물속을 걸어다니는 사람들과 같아서 사람들이 가보지 못한 어떤 미지의 곳을 다니는 사람들. 그러니까 환한 것보다는 어두운 곳을 볼 줄 아는 상상력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토도 없고 화도 없고 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토가 없으니까 지혜로움을 발휘할 수도 없고, 금이라고 하는 완고한 성정만을 발휘하려는 특징을 지닌 자들인데, 토가 너무 지나친 것도, 토가 없는 것도 문제지만 토가 너무 지나쳐서
이 지혜가 너무 많아서 그 지혜 때문에 행동이 묻히니 세상과 타협함이 부질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아, 그거 하면 뭐해? 다 부질없는 짓이야. 그런 거 왜 해? 이런 거 있죠. 되게 이런 식이에요. 토가 지나친데 그 토가 습토면, 축이나 진, 습토면은 우울한 내면을 지녔어요. 우울한 내면을 지녔기 때문에 그 우울한 내면에 갇혀서 행동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경금의 금생수를 통해서 임계수를, 경금이 임계수를 생해서 깨끗이 이걸 씻어내야 돼요. 흘러보내야 돼요. 그 사람의 생각을, 우울한 내면을 다 흘러보내야 귀한 인물이 될 수가 있어요. 새롭게 자기 생각을 정화를 하려면 경금의 금생수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경금이 깃털을 붕괴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경금이 임수를 생할 때, 원래 임수운이죠. 임수가 왔죠. 경금이 임수를 생할 때 깃털을 붕괴시킬 수가 있어요. 깃털이라는 건 뭐 약한 뚝으로 막아놨다는 뜻이잖아요. 깃털은 약한 뚝으로 막아놨다는 뜻인데, 이 말은 행동이 생각보다가 앞섰다. 생각 없는 행동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조그만한 실수로 큰일을 터지게 만드는 것, 안전사고,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제 이렇게 경금이 금생수 임수를 생해가지고 기토가 붕괴되었다. 그럼 그 기토 안에 있던 목이 쓰러졌다. 그러면 이거는 대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목이 쓰러졌다. 내가 그동안에 닦아놓은 인간관계가 다 무너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토가 붕괴될 때 그 안에 목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 피해가 다르게 나타나요. 그렇지만 춘절의 목은 다시 복구가 되지만 동절을 거쳐온 춘절목은, 춘절목이라는 것은 내가 평생 동안 이루어놓은 재산, 업적, 인맥,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황당하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경금이 미중의 을목을 탐하는 것. 경금이, 을목이 요 미중에도 하나 있죠. 미중의 을목이 있어요. 요거는 실속을 추구하는 정신이에요. 실속을 추구한다. 요거는 뿌리에 열매가 달려있는 것과 같은 모양이죠. 그래서 뿌리에 열매가 달렸으니까 무나 감자나 고구마, 요런 것들을 말하는데, 요거는 대개 이제 어디에 쓰이느냐 그러면 의약으로 쓰여요. 의약품. 그리고 또 하나, 정신적 선구자. 정신적 선구자. 뭐 정신적 지도자. 요런 역할도 해요. 그런데 병화가 없으면 암적 존재가 된다. 사회적으로 무면허 의사라든가 이도교 교주라든가 세상을 곡학아세하는 어떤 가짜 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미중의 을목을 탐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병화가 없을 때는 이렇게 그냥 이런 존재가 되어버린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고추라든가 토마토, 가지, 이런 것들은 뿌리에서 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천간을목에서 열리는 거죠. 그런데 미월은 수기가, 수의 기운이 이미 땅속으로 들어갈 때이기 때문에 당연히 무, 고구마, 감자 이런 것들이 이제 열리는 게 당연하다. 근데 병화도 없는데 진중의 을목을 탐하면은, 진중에도 을목이 있잖아요.
얘는 병화가 없는데 미중의 을목을 탐하면 이렇게 되고, 진중의 을목을 탐하게 되면은 병화도 없는데, 이거는 낙향거사라 그래요. 낙향거사. 실업장 아시죠? 을목은 위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을목은 막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병화가 없으니까 아직도 땅속에 있어요. 을목이. 그렇지만 나중에 병화를 만나게 되면은 출사를 하게 된다. 출사를 한다는 것은 이제 요즘 말하면 출사가 이제 공무원 합격 이런 거죠. 사회에 진출한다. 옛날에는 이제 출사한다 그러면 이제 거기 그 있잖아요. 벼슬 한다는 뜻이잖아요. 벼슬. 그렇죠. 출사를 한다. 병화를 만나야 이제 출사를 한다. 그리고 경금은 신금을 이제 가상히 여겨서, 불상히 여겨서 돕고자 하는데, 마치 간목이 을목을 등나개가 받듯이, 경금은 이제 신금을 이제 이롭게도 하고, 이롭게 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낭패를 보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신금이 임수를 생해서 능력이 거의 쇠약해졌을 때, 탈진이 되었을 때 경금이 돕는 것이 마땅한데, 신금이 계수를 생해서 탈진된 경우에는 이거를 혼탁하다 그래요. 청탁 논리가 들어서 탁하다 이래요. 이때 만약에 신금이 임수를 생하는 것은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거고, 신금이라는 상품이 임수로 널리 이제 자기 능력이 퍼져나가는 것과 같은 거지만, 이 신금이 계수를 생한다. 그러면 임수가 신금을 탈진시키는 것보다가 계수가 신금을 탈진시키는 기운이 훨씬 더 강해요. 그런데 요 두 개가 다 이제 경금이 도와줘야 되는데, 경금이 이걸 도와줘야 되는데, 요거는 도와주는 게 마땅하지만 얘는 목을 생하고 있지 않으면 도와주면 안 된다. 목도 생하지도 않으면서 금생수를 한다는 것은 이거는 탁의 논리다. 탁. 청탁 중에서 이거는 탁함을 말하는 거예요. 탁함을. 그래서 이제 혼탁한 자양분이 된다. 목이 없으면 돕지 말아야 된다. 근데 목이 있으면 이 혼탁한, 탁한 이 기운은 뭐냐 그러면 이거는 자양분이 되는 거예요. 자양분. 목이 있으면은 목이 술을 흡수하는데, 이게 혼탁한, 그쵸? 혼탁한 이제 그 수는 목에게는 자양분이 된다. 그러니까 목이 없으면 정당하지 않는 짓이고, 금생수, 신금의 금생수라고 하는 것은 목이 있으면 그것은 정당한 것이다. 근데 목이 없는 신금을, 금생수하는 신금을 도우려고 하다가는 경금이 또한 같이 혼탁해질 수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경금이 하는 일이 오늘 보니까 굉장히 많죠.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유혹에도 가장 약한 게 경금이고요. 시기와 질투가 많은 것도 경금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금은 탐을 내지만 사실 목을 탐내지는 않아요. 목을 집이라고 본다면은 금은 귀중품과 같아요. 도둑이 만약에 들어왔는데 도둑이 집안에 오면은 귀중품은 훔쳐가지만 집을 들고 가지는 못하죠. 그러니까 목이라고 하는 것은 덩치를 큰 거를 말하는 거고요. 금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가 높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덩치 큰 것과 가치 높은 것은 다른 거죠. 그래서 목은 열심히 외형을 키워야 되고 덩치를 키워야 목은 큰 집에서 산다. 그런데 목이 이 덩치가 너무 지나치게 크면은 이제 큰 동네에서 산다 이렇게 말을 해요. 큰 동네에서 산다. 그러니까 목이 도회지에 살려면 병화가 있어야 되고요. 물론 지금은 시골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기 때문에 변두리냐 중심가냐 이건 별 의미가 없지만
중심가에서 얼마나 떨어져 사는가를 보는 것은 목이 병화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경금에 대한 것은 오늘은 일단 요만큼만 하고 이것만 해도 지금 굉장히 이제 양이 방대한데, 이 경금을 이제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한 세분화된 것들은 이제 다음 학기 때 하도록 하고요. 진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